혹시 술자리에서 취해 실수한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필름이 끊겨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상처 주거나 우리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은 취해도 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돈 자랑하지 마라. 돈을 자랑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의 자만감일까? 실제로 부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자랑하거나 부유함을 과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타인의 이용 대상이 되며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깎아내리는 것과 같다. 고향 친구 민수의 이야기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장사해서 꼭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며 꿈을 키웠다. 그런 민수가 어느 날 은퇴 후 업장을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 업장을 찾아갔을 때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민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다. 그런데 그 성공이 민수를 변화시켰다. 민수는 만날 때마다 돈 자랑을 했다. 그의 말투, 행동, 태도 모두가 허세로 가득 찼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점점 민수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래서 결국 나는 민수와 연락을 끊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연락이 끊겼던 민수의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장이 망한 민수. 그는 돈을 모아두지 않고 흥청망청 썼던 탓에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민수의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돈 많은 걸 알고 사기꾼이 붙어서 좋은 투자처라며 민수를 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수는 그 말에 혹해 모든 재산과 은행의 빚까지 져가며 투자했지만 결국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었다. 과거 민수가 잘 나갈 때 그 친구에게 돈 자랑 좀 그만해 라고 말렸더라면 민수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돈을 많이 벌어 우쭐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게 되면 주변의 돈 냄새를 맡은 똥파리들만이 꼬일 뿐 이득은 없다는 것을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지인들 앞에서 돈을 과시하거나 부유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돈을 과시하거나 부유함을 드러내면 그것은 불필요한 시선을 끌게 되고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물해도 그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에 대한 부러움이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변했다고 말한다. 선물을 주면 고마워하면서도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인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돈 자랑은 사기꾼이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로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강도나 범죄자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본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다. 만약 그래도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돈 빌려줄 각오를 하고 최소한 밥은 무조건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하라. 있는 채 하면 반드시 똥파리와 하이에나 같은 인간 사기꾼들이 몰려들 것도 각오해야 한다. 또한 투자 기회라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돈을 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돈을 자랑하거나 부유함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돈을 자랑하거나 부유함을 과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둘째,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비웃으면 화가 나지 않는가? 내가 볼 땐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오랜만에 어느 부부가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달빛 아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행복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였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차가 끼어들었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남편은 순간 놀라서 빵하고 클락션을 울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편은 그 차 옆에 가까이 붙더니 야, 발 운전 똑바로 못하냐? 하며 창문을 열고 화를 내며 외쳤다. 그러자 그 차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등치가 황소만한 무섭게 생긴 남자가 나타났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영감탱이야. 그의 목소리는 더욱 무서웠다. 아내는 순간 보복이 무서워 남자의 화를 식혀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빠르게 말했다. 이 사람, 지 엄마한테 배워서 말투가 저래요. 이 사람 엄마가 아주 못 말리는 욕쟁이였거든. 그러니 무시하셔요. 그러나 그 말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었어. 남편이 대꾸했다. 그렇게 서로는 집에 가는 길 내내 서로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가시도 친 말을 쏟아냈다. 결국 그들의 결혼기념일은 서로를 상처 주는 말로 끝이 났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 특히 그것이 사람이라면 더욱이 조심해야 한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러한 말실수는 평생 상대에게 잊지 못할 큰 상처만 남긴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즉 부모나 배우자 등에 대한 비판에도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왜 내 부모를 네가 욕해? 라는 반발만 만들 뿐이다. 우리는 단지 상대방의 고민을 경청하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면 제안만 해주는 것이 좋다. 상대도 깊이 모르는데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들 사이의 내밀한 속사정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괜히 편들어 줬다가 나중에 원망만 듣는다.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그 나이 먹고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냐며 상대와 등을 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런 비난을 겪은 사람은 자기는 결국 그들에게는 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세 번째, 애매하게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말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인 현재는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근거 및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나 기사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었던 정보를 진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의견을 내며 전문가처럼 행동하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이나 비판을 받게 되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면서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며 넘어가거나 화를 내면서 상황을 전환한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들은 자신의 무지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아는 척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인 압력이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구도 아는 척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정말 복잡하다.
만약 내가 겪은 일과 정말 비슷해 보이는 일이라도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내 의견을 확신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내가 내린 답이 상대의 상황에는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에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일이 틀어졌을 때 모든 원망의 화살이 당신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쉽게 단정 짓지 마라. 어설픈 단정은 틀림없이 오류를 남기게 된다. 상대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절대와 원래를 말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아집이 강한 경우가 많다. 문혼리에 가로막혀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종종 두 가지의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즉, 세상에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두 가지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해 자신을 논리적인 모순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다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평소 꾸준히 노력하라.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땐 차라리 입을 닫고 귀를 열자. 전에 책에서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잘 통한다고 믿는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이 말인즉슨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호감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데도 왜 자꾸 입을 열어 자신을 깎아내리는가? 알아도 모른 척, 있어도 없는 척하며 될 수 있으면 말하는 쪽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또 말이란 게 단지 감정 표현의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말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말은 입 안에 있을 때와 입 밖에 나올 때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말이 아직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말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즉, 우리가 한 말에 의해 우리 자신이 이끌려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의 힘과 그에 따른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인생의 여정이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